실화 무당의 집 2편. 인석이의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황당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훈이와 전 곧바로 인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안방의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창문이 와장창 깨진 게 아니라 마치 깡깡이로 창문을 강타한 것처럼 그렇게 창문 한가운데만 깨져 있었습니다. 깡깡이는 해군에서 쓰는 망치입니다. 끝이 뾰족하죠. 인석이는 누가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고, 경훈이와 전 둘이 합쳐서 IQ가 200도 안 되는 그런 머리로 소년탐정 김전일처럼 주위의 상황들을 정리해가며 어제 일을 인석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인석이의 말로는 어젯밤에 자기는 여자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인석이가 안방에 가보니 안방에 창문이 깨져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깨진 그 유리들을 치우고 일단 창문에는 유리 테이프를 발라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석이 녀석에게서 별로 얻을 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인석이를 보고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석이가 말하길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여자친구가 연락도 끊고 자기랑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 그 여자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간신히 그때의 상황을 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여자친구의 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인석이네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한 어린 소년이 그 집 밖에서 집에 들어오고 싶어 막 창문을 치며 통곡을 하며 그렇게 울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방에서는 그 소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창문에 붙어있는 종이 같은 걸 떼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몸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 종이를 떼지 못하고 무척이나 힘겨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 광경에 인석이의 여자친구는 그 종이 떼는 걸 도와주었고, 마침내 그 종이가 떼어지자마자 갑자기 울고 있었던 그 소년의 표정이 180도로 확 바뀌면서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표정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든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의 그 상황도 인석이 여자친구에게는 귀신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창문이 깨진 것이었고, 꿈에서 깬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 가보니 인석이가 깨진 창문들을 뒤수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인석이의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우리는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예전에 그 집이 무당이 살던 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붙어있는 부적. 우리는 바로 창문에 붙어있는 부적을 확인했었습니다. 역시나 창문에 붙어있어야 할 부적은 사람 손에 뜯겨진 듯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인석이가 그 부적을 자기가 뗐다고 자백을 하더군요. 인석이는 그 부적 때문에 평상시 밖이 잘 안 보인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심장은 마치 락 공연에서 들리는 드럼 소리처럼 둥둥거렸고, 또 마음 한켠은 베이스 소리처럼 무거웠으며 뇌는 기타 소리처럼 요란한 생각에 뒤숭숭했었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상황들을 정리할 겸 경훈이와 전 인석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삼겹살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삼겹살 집에서 우리는 식탁 위에 얼마만큼의 소주병이 쌓여있는 것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으로는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그 집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석이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내가 눈을 떴을 땐 시간은 새벽 2시 반쯤 됐었습니다. 술김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밀려오는 갈증을 해결하려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 문제의 집인 걸 깨닫는 순간 술이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문이 깨진 그 안방으로 제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분명히 똑똑똑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컴컴했던 밤에다 주위가 고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 소리에 제가 잠수함의 소나 장치라도 된 듯 그 소리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주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문제의 그 깨진 창문 쪽.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그곳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앞이 흐려지면서 몸이 아플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나는 우웅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건 분명 한 꼬마아이였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로 뒤덮여 있었고 하지만 표정은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칼을 들고 이쪽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창문을 그 칼로 툭툭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웠던 건 아이가 마치 미친 듯이 그 칼끝으로 창문을 치고 그 구멍 난 곳으로 테이프를 발라놨지만 그때는 그 테이프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 구멍 난 곳으로 손을 넣으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인석이의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한 꼬마 녀석이 새벽에 집 주위를 쿵쾅쿵쾅 뛰어다녀서 밖에다 욕을 해댔는데 그러자 그 소리가 멈췄더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훈이랑 인석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녀석들을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 마치 돌처럼 굳어 있더군요.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안방의 그 창문을 바라다 봤습니다. 그때 다시 마주친 그 꼬마아이의 웃고 있는 표정. 아마도 그 표정은 제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시간은 벌써 11시더군요. 인석이와 경훈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저를 깨우던 참이었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간밤에 그 상황을 얘기해주자 경훈이는 놀란 듯이 저에게 자기가 꿨던 꿈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경훈이는 꿈에서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위에 누가 걸터 앉았는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제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에서 풀린 순간 옆에 있는 저를 봤는데 저는 원래 자던 자리에서 아주 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온몸이 마치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추워지더군요. 근데 후배 인석이는 아무것도 못 봤고 또 무슨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석이가 얘기를 하길 그날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됐느냐면 나랑 경훈이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후배 인석이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인석이네 집에 가서 잠을 자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석이네 집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는 그 집을 나온 뒤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집에 대해 너무 신경이 쓰여 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고 친구인 경훈이는 나름 잠잠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잤었는데 유난히 밝았던 보름달이 뜨던 그날 밤은 너무도 포근한 잠을 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악몽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무당의 집 2편이었습니다.